안녕하세요. 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9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녹화를 9월 30일 마지막 날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날 거래를 하신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10월 1일부터 이어지는 3일까지의 연휴가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거일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환율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가 월요일까지 쉬어가는 것 과연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장이 빨리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주말을 보내야 될까요?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리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후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주는 너무 블랙 먼데이, 블랙 웬스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막 계속 월수금으로 가는 거냐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난리도 아니었어요. 미스터 블랙의 시대. 그래서 블랙으로 아니지, 입으신 거예요? 뭐가 블랙이? 블랙 앤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나 오늘 화이트. 그러면 다음 주는 화이트. 화이트. 파이팅. 파이팅! 이게 웬 소리인지. 근데 시장이 이렇게 황당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소리로 기분 전환을 할 필요도 있어요. 선생님 지난 한 주 장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지 뭐. 못 보시지 않고 잘 보셨어요? 그냥 양매수 매매하느라고 정신 없었어. 시장의 상황. 그러니까 그리고 못하겠다 겁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런 장에서는 해지 전략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그냥 끌어다가 그냥 걸어서 한쪽 버리더라도 이런 장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장이 올라가면 이제 이런 장 없어. 그래서 해지 전략만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왜 지금 계속 파생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할 때는 주식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장중의 변동성, 하락폭을 키웠다가 줄여나갈 때는 파생의 변동성을 가지고 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좀 시장을 리딩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그 파생 공부할 수 있는 공간하고 오히려 그 갖다 얘기해서 저한테 매수 오파 어떻게 결정 넣고 이런 건 스스로 증권사하고 공부하시고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이트에 잘 돼 있어요. 우리 파생 이슈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동영상 공부도 하시고 그거 갖고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계속 쉴 때마다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10개 정주행하지 마시고 그거 8개 정주행하시는 게 어떻겠나. 좋은 얘기네요. 저는 선생님 넷플릭스 말씀하실 때 수리남 재밌던데 안 보셨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이 영상을 정주행하시라. 그러면 내가 오늘 왜 이제 SK하이닉스 레츠고 불렀는지를 감을 잡으실까요? 그럼 선생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파생 변동성이 큰 장세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 실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 못 나오진 않았고 이런 안도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반도체주를 레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SK 쪽을?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디램의 가장 연결고리인데 굉장히 겁나게 했는데 어저께까지도 막판에 시세 죽이면서 망가뜨리고 야간 선물은 그냥 280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오늘 딱 아침이라면 나스닥 300포인트 빠져서 그냥 오늘도 망했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거 아니야. 근데 파생시장 딱 보니까 아니야.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SK하이닉스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8만원, 8만 1,000원대 팔라는 사람 팔지 마세요. 9만 원은 올 테니까. 그래서 10에서 15%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하고 그리고 아예 떠먹여 드렸어. 그냥 죽었을 때 280대 선물 추가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287.5짜리 위클리 콜 그때가 하단 때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 넣어갖고 얘가 더블 나오나 보세요. 근데 더블 났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280과 285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가는 딱 중간에 딱 끝났어. 282.5.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문 닫아놓고 현물에서 싹 걷어갔어. 오늘. 삼성전자 100만 주 사고 특히 SK 하이닉스하고 몇 가지 종목 샘플링을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죠. 선물 막 해서 떨어뜨려 공포 만들면서 그러면 우리는 시가상위 종목들 막 떨어져서 손절하잖아. 근데 그걸 밑에서 싼데 싹 걷어갔어. 그러면 이제 선물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물 매도 친 거. 환매수하면서 환매수하면서 이 현물 이 산 거를 끌어올려야지. 땡겨서 그 뭐. 다음에 엎어버릴 것 같아. 그게 10월 13일까지 그러나 한번 보시죠. 10월 13일이 전인대인가요? 16일. 그러면 13일은 가장 중요한 CPI. 아, CPI 이번에 발표되는. 그리고 그 앞날이 우리 금통위. 그러니까 그 이벤트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를 120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단기 바닥 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선생님, 이 반도체 업황은 3분기가 정말 실적이 좋은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 자체가 좀 업계 전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나. 그래서 펀더멘털 마이크론 거 쇼크 나오고 근데 어저께 마이크론 어떻게 됐어? 아무 일 없이 더 났거든. 오히려 애플이 더 많이 떨어져. 테슬라하고. 그난 그게 지운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4분기 쇼크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때 쇼크 나온 실적 갖고 땡겨버릴 것 같아. 오늘 그게 마이크론을 보여줬고 오늘 얘네들이 그 포지션을 스위칭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켠 게 그런 의미다. 파생과 연결돼. 그래서 주도주는 아니야. 그런데 10%에서 15%는 나올 것 같아. 아, 이게 그래서 10월까지라고 말씀하셨군요. 10월까지면 10월 13일이면 사실 한 2주 정도인데 단기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산 거를 그때까지는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포지션을 바꿀 수 있을지언정 일단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뭐 하락에 대한 되반등이라든 뭐 이렇게 조금 올라갈 거다. 왜 그러냐면 이걸 더 죽이려면 여기서 10%를 놓고 다시 죽여야 돼. 그래야 더 빠져. 마치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체 시장 5조 사고 삼성전자 1조 가까이 샀거든. 네. 그게 요번 급락을 만든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추석 전에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외국인이 5천억 사는 게 죽이려고 사는 겁니다. 이게 파생 이해 못하면 이게 도저히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눈에서 외국인 사는데 현물 사. 밑에 떨어지는 합성을 레버리지를 더 켜. 그래서 이거를 7% 죽이는데 얘는 그 7%의 3배, 5배 변동성을 주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지네들도 마이너스 나. 그럼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 이거를 1000만 원 먹게 구조를. 그래서 합치면 10배 먹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옵션하고도 합성하고 선물하고도 합성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는 거. 근데 오늘 그 스위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 스위칭이 추세 상승으로 이제 시작점인지 아니면 다시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건지는 13일, 16일 날 보자고. 일단은 반등은 할 거다. 근데 앞으로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꺾일지는 그때 나오는 지표들을 보고 체크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 SK하이닉스가 오늘 2%대 상승을 한 거는 그러면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그런 우려?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그런 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와 마이크론 연결고리로 일단 매수가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방송에도 했는데 이제 미세먼지 황사가 되면 중국이 공장에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중국에서 가장 그 연결된 매출 1위가 반도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맑은 하늘 안 보고 황사 미세먼지가 10월, 11월 쫙 해. 그러면 3, 4분기 실적은 나쁘지만 4, 4분기는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에 배팅이 황사 갖고 보자고. 아마 이게 제 말이 되냐 하는데 나중에 봐봐. 중국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왜 전인대가 중요하냐면 모든 걸 다 봉쇄시켰잖아. 네. 그러니까 공장 다 셧다운 시켰잖아. 이게 이제부터는 풀리면서 가동되는 걸 우리는 미세먼지가 오염도 갖고 보자고. 매우 나쁨 하면 이거 공장 막 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공장 돌리려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단이나 뭐나 갖다 해서 이런 거 소재단이 쫙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중국 수출 매출 100이라면 수출 1, 2, 3 딱 보는 게 반도체 1등. 그다음에 석유 소재.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호남석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 석유화학. 석유화학들. 그리고 구리가 올라가나 보는 거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는 거 뭐야. 이제 공장 돌아가면 이제 그거는 구리나 알루미늄 갖고 체크하거든. 그럼 그게 올라가는데 알루미늄이 갑자기 팍 떠. 그래서 이제는 천연가스는 오히려 노스트림 2 뭐 테러 나오고 이제 못 쓰게 된다는데 천연가스는 더 빠져. 그럼 이거 뭐야? 천연가스가 급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시장은 급락을 해. 네. 유가도 잘 안 올라. 그러면서 알루미늄 구리가 올라. 오염 딱 돼. 이제는 다시 리오프닝, 공장 가동, 중국 그동안 박살났던 그래서 소재 관련주, 석유화학 관련주 이런 것들 오히려 저가에 사서 한 달 반만 보자고. 한 달만. 그 시작점이 10월 16일. 그 시작점이 10월 16일이다. 그리고 내가 요새 기상청에 계속 가거든. 이제 미세먼지 오염도 계속 이제 나쁨씩 나와. 미세먼지가. 이제 서서히. 그동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사실 오늘 목요일부터 미세먼지가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게 하나의 징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이제 그래서 여행 관련된 것들 그래서 하나 더 찍어서 체크하자고 그랬고 이제 카지노주도 같이 파라다이스나 롯데 관광 개발을 보자라는 거고 오늘 명동 견학 갔다 올게요. 명동. 네, 선생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황사가 사실 반도체주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반등이 온다면 얼마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9만 원에서 9만 2천 원. 그런데 그게 10에서 15%예요. SK하이닉스는? 마치 전에 한번 8만 6천에 사서 10만 원대 한번 팔아드린 에너지 있죠? 네네. 그만한 게 비슷한 게 없거든. 그럼 선생님 우리가 파생을 안 하고 주식만 하신 분들은 지금 SK하이닉스 매수 가능한 위치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만 되는 갖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드는고 지금 신규는 SK하이닉스가 한 10에서 15% 갈 때 오히려 DB하이텍, SNS텍, 칩셋미디어, 한미반도체, 픽스 이런 거 사세요. 그거는 30% 정도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반등이 나와줄까요? 5만 7, 8천, 4천 원. 그것도 10%야. 아니 삼전 이번에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자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 그래도 다행히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와주기 아니 그 때문에 4자는 환율이 1,500원 가면 지금 업황이나 난 그렇게 해서 뭐 4자 보는 것보다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숏을 칠 때 빌려다가 때리고 1등이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 그래서 그걸로 해서 5가 4로 붕괴될 수는 있는데 1445원에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난 매일매일 S축에 $1 X축에 삼성전자 Y축에 $1 넣고 10원당 500원씩 계산해. 그 환율이 10원 오를 때 삼성전자 500원씩 빠진다. 그러면 요번에 굉장히 직전 저점에 중요한 자리 55,000원이었거든. 네. 이때가 1,420원이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1430 45원. 내가 착각. 45원이었어. 그런데 이게 1,420원에서 1,430 띠리띠리 55,000원에서 1,400원을 안 넘었어. 네. 근데 1,400원 넘으면서 45원이 뜬 거야. 네. 그럼 45원이면 곱하기 해봐. 500원 10원의 4배지. 그러면 500원에 곱하기 4배 하면 얼마야? 2,000원에서 2,500원. 그러면 그때 55,000원이었거든. 2,000원에서 2,500원 빼봐. 그러면 52,500원, 53,000원. 그거 죽여버린 거거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53,000원이야. 환율 1,430원에서 왔다 갔다 가려. 여기서 20원 빠져. 1,400원. 그러면 삼성전자
이 10원당 500원이니까 1,000원에서 1,500원 오른 걸로 볼 거야. 그러면 1,500원 더하면 5만 다시 5,000원 회복. 그럼 내가 이번에 5만 7,000원까지 보거든. 그러면 환율 어떻게 돼야 돼? 1,380원과 1,490원만 오면 돼. 근데 선생님 일각에서는 환율 1,700원 간다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 X축가 있지. 그거 간다가 누가 나 그럼 2,000원 가? 그럼 뭐 아무 말 대잔치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아 그런 얘기보다 실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그 환율의 움직임을 볼 때는 종가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장중 가장 최고점 뭐 이런 거 그렇지. 장중에 야간도 봐야 돼. 와. 야간 선물 이용해서 야간에 주로 공격을 많이 하더라. MDF 시장에서.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전에 300대 야간에서 1,400 뚫는 거 같고 우리가 매수한 걸 끊으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차라리 반도체 부품단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그런 쪽이 낫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여기서 체크할게요. DBI 때 선생님 연락이 왔단다. 연락이 왔대요. 제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분할 안 한다고 네, 그러지. 분할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분할이 어려울 거다라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좀 뒀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아니 이제 분할보다는 우리는 기본은 삼성이나 어디 M&A라가 타켓이 아니야. 근데 이제 분할을 안 한다라는 게 이제 M&A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좀 에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봐.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물적 분할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물적 분할 안 한다라고 했는데 또 주가 반등을 크게 하진 못했어요. 장중에 한 6%인가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난 3개월 코스로 끊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당분간 3,500원, 35,000, 45,000에 갇혀 있어. 이걸 돌파하려면 11월 달 저거 봐야 돼. 창립기념일 때 부자 뛰시는지 그때까지 이제 뭔가 도모를 해 주시는지. 도모? 그래서 나는 요새 AD 테크놀로지 찍었어. 한미반도체랑. DB하이텍 찍으셨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물려 있는 거 그냥 냅두고 있고. 그러면 DB하이텍보다 AD 테크놀로지나 한미반도체가 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찌라지에서는 AD가 도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이즈급으로는 참 그거 뭐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는 두세 개 분산으로 한번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DB는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냥 도나 닦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옷자 볼 때까지 그냥 금년은 다 잠만 잘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를 AD 테크놀로지 요새 SNS 텍은 한번 팔아갖고 다시 눌림목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팔았다 샀다 하면서 11월 달까지 하락 각도가 상승 각도로 바뀌고 뭔가 거기서 제2의 천연가스 방산같이 선도주가 나오나 볼래. 우리가 선도주 게임이 분명히 중소형주에서 나와야 되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가장 급등한 것들의 선도주가 한미글로벌하고 세아 베스트 세아 특수광이잖아. 여기도 뭔가 M&A나 시스템 반도체 나는 D램이나 스마트폰보다 시스템에 주력할 것 같아. 시스템 어떤 걸로? 그러니까 설계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지금 칩4 중국도 때리지 우리도 때리지. 그럼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 대박. 어떻게 할래? 안 해. 안 하는 대신 우리의 자체 설계가 갖다 얘기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죽으라고 해서 뭔가 그 포토레스트 이런 거 끝날 때 불매하는데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성공시켰잖아. 네네. 응? 그래서 거기서 동시스템 이렇게 한번 큰 게임이 나왔잖아. 같은 개념으로. 이번에 분명히 설계 쪽에 집중을 할 것 같아. 반도체 설계? 그래서 TSMC 지금 수율이 나빠가 이걸 막 따라 붙는데 총력을 다할 것 같아. 그런데 외국 기업 M&A 안 돼. 뭐 지금 네덜란드에 뭐 선정해서 연결돼서 그거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유턴 전략과 신토불이 우리가 키워서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 때 그 설계의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고 삼성과 그래도 밸류체인에서 연결된 기업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지. 그게 AD 테크놀로지, SNS 텍, 칩셋 미디어 그 세 가지를 찍었어 그냥.
근데 선생님, TSMC랑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생산만 해주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탁 생산도 하고 자기네들 자체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나 반도체 설계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기피하고 TSMC로 많이 가는데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을 주력을 한다면 이해관계가 좀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내려놨다는 거지.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 싸움에서 이게 안보가 들어가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거는 자기 통제 불능의 세상으로 간 것 같아. 그러는데 한 2, 3년은 갈 것 같아. 그럼 2, 3년에 스톱해? 그럴 바에는 미국의 공지 현저화시키고 여기를 집중하기 그리고 중국하고도 뭔가 여기서 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계속 중국하고도 연결시키면서 팔 수 있을 때는 계속 팔 것 같아. 그래서 칩버가 안보 조항 나오면 나는 그 그룹 총수들은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미국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할 것 같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바이든 져라, 바이든 져라. 11월 8일까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전략의 그 속도를 늦추면서 뭔가 내부를 강화시킬 것 같아. 그 전략이 나는 신토불이 유턴 전략 같아. 신토불이 유턴 전략. 근데 유턴 전략하면 또 가장 문제점이 있어. 만약에 청주나 이런데 SK 청주, 그다음 평택, 그럼 평택 주민들 다 셧다운 시켜야 돼. 그거 공장 하나 큰 거 져서 하려면 새로운 발전소 옆에 하나씩 다 있어. 그거 어디다 발전을 끌어들여.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평택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 거를 절전하고 일로 빼봐라. 데모하고 난리 날걸. 그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신도불이 전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SMR 소형 원전 발전이 같이 들어간다. 그걸 같이 껴라.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소형 원전 SMR이네요. 그치. 그죠? SMR 관련주. 두산 그룹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네, 두산 안 그래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가격은 할래. 소형 원전은 걔네들밖에 없고 대우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안 빠지는 거 봐봐. 우리 삼성 엔진이 지난주에도 빠지지 않는 종목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 변동성이 그렇게 컸는데도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든든하게 어려움 없이 좀 버티셨을 것 같아요. 요새 장 많이 빠졌어요. 별로 난 체감제 롯데지주 갖고 계신 분, KT 갖고 계신 분,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신 분, 한정 갖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은 장 뭐 빠졌냐? 빠졌어요. 제 마음의 소리가 빠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지. 굉장히 빠졌는데요. 그런 것만 갖고 계신 분은 체감 지수가 그냥 인생의 안전 자산 종목이라고 농담 삼아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떤 급등 종목 주력주든 어떤 종목도 갖고 가면 완전히 어떤 단기간에 뭐 30%씩 그냥 그냥 축축 빠지는 것들 많잖아. 이렇게 차별화가 큰 것 같아.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이슈 속에서 상승을 할 만한 종목 섹터에 중심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주가 한번 멘트 해주시죠. 코멘트. 그래서 안 빠졌잖아. 근데 많이 오르지도 않아. 그게 문제. 아. 빠지지 않았어. 안도해. 그치만 또 많이 가지도 않는. 그래서 반은 24,000원, 25,000원에 팝시다. 농심 전략과 비슷해요. 농심도 선생님 이게 참 괜찮은 종목인데 잘 가지 않고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버텨주니까 이거를 매도해서 다른 섹터로 가자. 많이 하락한 그치. 쪽으로 가자라고 농심 하셨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한 35만 원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농심 3만 원에서 잘 버틸 때 딴 것들은 2, 30 뻑 빠진 것들이 좋은 것들이 허다해. 그냥 농심 팔아서 현대건설 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가는 게 장이 돌았었을 때 얘는 10% 먹을 때 얘는 30% 먹어. 그런 상대 전략, 상대 속도 전략을 체크하자고. 근데 저는 농심 그래도 매수가 넘어오면 팔래요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알아서 하시는 상관이 거지. 없는 그렇지. 부분인 각자의 거죠. 전쟁에서 그냥 농심 난 들고 갈래요. 그럼 들고 가면 되지 뭐. 근데 선생님 오늘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라면계의 강자 농심 진라면한테도 밀렸다. 비빔면도 밀린다.
그건 뉴스잖아, 팩트잖아. 아니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농심을. 근데 거기는 러시아만 뚫리면 돼. 러시아? 그놈의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6개월 후에 러시아 뭐 정전되고 나면 이제 농심이 갑니다. 뭐 그러니까 뉴스가 우리가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구나라는 건 난 뒤로 보면 이제 사도 되겠구나 오히려 난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에는 이 현상이 더 나빠질 건가?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고민할 게 진남에 졌습니다. 뭐 졌습니다. 근데 더 집니다. 이렇게 더 박살납니다. 오늘부터 가서 물어보겠다. 너 라면 뭐 먹어? 너 라면 뭐 먹어? 이렇게. 근데 그 농심의 그 마케팅 부서들은 지금 조인트 갈 거 아니야. 그 가격도 인상을 했고 그럼. 좀 악재들이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럼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아야 불쌍하니까 하지 말고 인맥 뒤지면 진짜 그 대리점 하는 사람들 찾아봐. 라면 그 중간 책들이 있어요. 중간 책. 그분들이 어디든 그 마케팅 디자이너 마케팅 할 때 뭘 제품 사서 어디다가 뿌려갖고 팔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 네. 모든 유통업체는 그런 중간손 큰 손들이 계셔. 그리고 아니면 그 물류 창고 수리할 때 어느 게 제일 많이 빠져나갑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발품을 팔아낸다는 게 인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좁다. 3명만 건지면 찾아낼 수 있어. 3명이나? 이게 연골고리 스몰 월드야. 복잡게. 간단히 얘기해서 진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이 3명만 거치면 나는 간단히 해서 누구랑 연결시킬 수 있어. 그런 세상이 이 네트워크 세상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라면 유통 대리점 점주들한테 어떻게 찾아갔고 대성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음식료 업종이 지난 한 주 동안 좀 상승을 했어요. CJ 프레시웨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이름을 올렸는데 음식료주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먹는 거로 기결이 된다라면서 또 주목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단 추석 전에 9월 7일에서 이제 나스닥이 저점 찍고 우리 추석 기간 올라서 우리도 딱 시작하면 땡겼다가 거기서 죽었잖아. 9월 7일 기준으로 코스피 인덱스 200 종목이 지금까지 오른 거 내가 순서 딱 잡아볼게. 오리온 홀딩스, BGF 리테일, 신세계, 동원산업, KTNG, 농심, 호텔신라 이런 게 비율은 그렇게 2%에서 두산이 제일 11%, 오리온이 9% 오른 종목이야. 추석 이후로. 추석 이후로. 그러니까 장이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9월 7일 날이 얼마였냐면 9월 7일 봐봐. 9월 7일 2370이야. 2170이야. 200포인트 빠질 동안 지수가 폭락을 또 200포인트 빠질 동안 얘네들은 잘 버텼거나 올랐어. 오리온, 농심. 그래서 반파거나 파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코스피 200에서 집중적으로 빠진 종목이 뭔가를 또 찾아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거보다 더 빠진 게 많을걸. 더 많이 빠진 거야? 그다음 힌트. SKI 테크놀로지, SK그룹. 그다음에 효성첨단소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미사이언스, 현대위아, LG디스플레이, 일진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이 20%씩 빠졌어. 20%. 그러니까 어떤 건 9%, 5%, 3%에서 9% 올라가고 어떤 건 20에서 30 빠졌어. 그러면 이 중에서 빠졌다가 돌아서 주도주라면 어떻겠냐? 오리온 팔하고 일로 가는 게 낫지. 상대적인 거를 고려할 때. 그렇지. 근데 음식료 업종이 더 나아갈 가능성은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팔았는데 일단 팔아서 이동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얘는 더 빠지고. 그럼 아이고 괜히 팔았네라는 아니 또 생각이 그러니까 난다고. 한 번에 확 이동하던 반 팔아갖고 하고 얘가 더 빠지고 얘가 더 올라오면 더 올라간 거 팔고 밑에서 더 사면 되잖아. 그렇게 조절하면서 한 2, 3개월 가봐. 이게 요새는 확확 오르고 확확 떨어지는 자 아니야. 그럼 음식료 업종에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한 쪽이 있을까요? 좀 많이 좀 시장 하락률 대비 좀 버텨줬는데 다들.
나는 음식료보다는 사료 쪽. 아 사료. 음. 뭐 효성 OMB 뭐 한일 말씀하셨던 사료. 한일 사료. 지금 이거는- 위치가 괜찮아요? 그리고 한 달 8,000원대 이제 눌림목 줬고 뭐가 한일 사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내년도에는 먹거리, 농업 그리고 이제 황사 오잖아. 그럼 구제역, 주류독감 뭐. 다 와. 다 와. 황사와 함께. 황사 오면 병원군이 다 같이 와. 당연히 다 같이 와. 분명히 같이 와. 그러면 공기청정기 파세코. 파세코. 파세코 금요일장 기준으로 좀 이미 좀 움직여요. 에이, 근데 그거 갖고 10,000원에서 1,000원 가. 우리 한 이런 것들은 테마주야. 기본이 30에서 50이 1파동. 세력주들. 요즘 같은 장에서도요? 그리고 성공하면 더블이야. 그러니까 1, 2, 3로 나오는지 3월달 보자고. 3월? 내년 3월? 그럼 올해가 아니라요? 황사 이렇게 오면서 이게 누적돼서 병을 이렇게 하면 이거의 누적 기간이 6개월은 잡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사람이 그냥 딱 황사 딱 본다고 병 걸리는 줄 알아? 그 구제역이 걸리죠. 왠지 시장에 너무 모멘텀이 없으니 그거라도 지금 부여잡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3월 말까지 그 또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하면 유럽이 이제 그 재고를 요번 겨울은 버틸 것 같아. 근데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먹는 거. 추위는 뒤집어 쓰고 하면 돼. 근데 배고프면 더 추워요. 그렇지. 그러는데 배고프고 가면 사람이 죽어. 추워도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방어는 할 수 있어. 배만 뜨뜻하면. 먹는 것만 든든하면 추움을 견딜 수 있어. 그 음식료 관련된 비료 쪽이 그래서 더 뛸 것 같다. 음식료는 사실 어쨌든 이게 가공이 되어야 하니까. 아니 그리고 음식료는 그냥 지금은 이제 덜 빠지면서 약간 배당의 안전자산 스타일로 형태를 보는데 이거가 주도주가 되면서 랠리를 하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기근이라고 하나 아사라고 하는 빅데이터가 뉴스에 막 잡혀야 돼. 좀 슬프다. 아프리카 대기근 어디 아사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나온 적은 없거든. 내년 그 아프리카가 위험하긴 해. 근데 6개월 후.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근데 선생님 CJ 프레시베이나 이런 쪽이 상승을 한 거 사실 음식료 섹터로 볼 수는 있지만 코로나 외출할 때 마스크 해제 뭐 이런 거 하면서 모임할 수 있고 그런 뷔페 음식 들어가고 막 그런 급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했던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봤던 지금 농심이랑 오리온은 완제품을 파는 회사고 좀 서비스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승을 더 받은 거 아닐까요? 근데 나는 그건 좀 갖다 얘기해서 CJ 지금 뭘 얘기했지? CJ 프레시웨이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 더 리오프닝 시각으로 보는 거고. 그 음식료보다도 이쪽 리오프닝 섹터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음식료나 이런 건 원자재 쪽으로 보자. 원자재. 옥수수, 우크라이나의 그 생산량,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물류 이런 것들 갖고 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오뚝이나 이런 것들은 네. 안 빠질 뿐이지 크게 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꼭 한국전력 같은 느낌, 한국가스공사 같은 느낌. 무슨 얘기인지 어떤 느낌이 좀 확 와닿네요. 와닿았어. 그러니까 6개월 들어갔는데 빠지진 않아. 뭐 급락장이래. 난 느끼지 못하겠어. 난 느껴지는데 농심에서. 근데 뭐 배당 받고 하면 10%나 15%는 수익 준다. 근데 요새 같은 장에 10에서 15%면 어디냐? 남들은 20, 30% 박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 근데 나는 그 전략보다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나는 야생의 그 초식동물 이게 오뚜기 농심은 초식동물적인 안전자산의 난 무서워 뭐해 해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면 네. 그 성격이 맞는 분은 그걸 하셔야 돼. 나는 사자, 동물의 왕국 사자, 호랑이 같은 그래서 막 그 뭔가 떨어지더라도 그 세상을 지배하거나 막 그 에너지를 몇 개월 동안 주도주로 제2의 하나 솔루션, 현대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방산주 같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찾을래.
그런 종목이 뭔데요? 난 시스템 반도체에서 하나 잡았고 그 AD 다음에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리오프닝에서 하나 잡았고 하나투어. 그다음에 롯데 이제 사람들 명동 사람도 오고 짱까짱 막 이렇게 들리면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들.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시내 이렇게 명동 그쪽에 왔는데 옛날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중국 쪽보다 미국 쪽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 영어로. 당연히 달러 때문에. 강 슈퍼강. 어. 근데 이게 슈퍼강이 꺾이면서 좀 3개월 지나면 이제는 짱깨 죄송합니다. 중국어 소리가 막 들리겠지. 중국어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10월 초가 얘네들 노는 시즌이야. 광분제. 아니 10월 초가 얘네들 지금 1일부터 5일인가 7일 날 휴장이면서 우리 추석 같이 그냥 싹 휴일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좀 들어보자. 오늘 간 게 이제 소리가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 미국의 소리인가, 아직도 중국의 영어나 소리인가. 뭐 일본어나 동남아 오면 에이 아직 아니네. 일본은 너무 엔저가 심해서 해외여행 잘 못 간대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우리 지금 가서 영어가 들리나 중국어가 들리냐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일본 사람들은 저혈당이 걸린 사람들 같아. 쉽지 않죠. 그냥 옛날 같은 슈퍼엔이 아니야. 근데 선생님, 환율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다 환율에 따른 관광객의 변화잖아요. 제가 오늘 좀 뉴스 어떤 거 캡처를 보는데 스티븐 씨가 뭐 달러가 높아져서 살기가 좀 편해졌어요라고 하는데 좀 밉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내가 후배들 좀 이 바닥에서 붙는 게 잘 나가는 애들 45세에서 55세 우연치 않게 한 6명 우리들 이렇게 보면 각 그 뿌리에서 화요팀, 수요팀, 목요팀 이런 정통이 있어. 밥 사달라고 그래갖고 가는데 한 6명 모여 있더라고. 6명이 다 기러기 아빠야. 다 이제 달러를 보내는 입장이라는 거죠? 중요해. 달러 보내는 후배는 3명. 영국과 일본 보내는 놈 2놈. 막 대판 싸워. 달러 갖고 막 엉엉 울어. 얼마 더 보내야 되는데 장 박살나지 이게 아주 속상해 죽겠던데 이 영국 보내는 약 올리는 거. 파운드 폭락해서 나는 살래.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영국 사람이 밥 사야겠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거 갖고 또 뭐 예측했다는 둥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일본 애가 염장을 질러버린 거야. 니네들이 일본을 모르는구나. 그쵸. 일본의 엔저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서도 벌써 나오잖아. 주로 미국에다가 그 기러기 아빠들이 많거든. 1250원, 1300원대 갖다 해서 5만 달러 보내는 거하고 1400원대 5만 달러 뒤집어진다.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환율 얘기를 했으니까 환율 제가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원자재가 없잖아요. 지금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호주나 캐나다나 이렇게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고 있는데 그게 없고 수출을 하는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환율이 더 취약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환율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좀 원자재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연가스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가스관 그거 터진 거 선생님 계속해서 뭐 유출이 나오고 있다.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거하고 주식 투자하고 연관해서 할 게 없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실제 오르냐? 아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추워질 때 이 필요성을 더 느껴서. 나는 No? 저 6불에서 옆으로 기거나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어쨌든 오늘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뗄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전기 그 타닥하면 이렇게 전기 난로 같은 거 수출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 뭐 그쪽에서 근데 그거는 뭐 그래봤자 한시적일 것 같고 나는 대체 투자